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4월이 되어서 따뜻한 봄을 맞아서 나들이를 나서도 충분한 계절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바깥 출입도 잘 하기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 코로나가 끝이 날지, 또 앞으로 또 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지 또 고민도 많이 드실 텐데, 오늘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님을 모시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민들과 또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의료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회장님 먼저 간단하게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서울시 의사회장 또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홍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비인후과 개원을 하고 있는 의사이기도 하고요. 또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코로나 대책본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서 지금 현재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에서 의료진 가운데 코로나 관련 첫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그 애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고인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의료계 전체 또 우리 국민 전체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말 며칠 전에 경산에서 내과를 개원하고 계시는 우리 의료인 한 분이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코로나에 관한 그 환자를 진료하고 계시다가 감염이 돼서 입원하고 계신 중에 이제 병이 악화돼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허 원장님이신데 그 허 원장님의 다시 한번 그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여러 가지 그 허 원장님의 그 동료 또 선후배 인근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그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정말 개인적으로도 참 아주 환자를 진솔하게 보셨고 본인에게는 참 엄격하셨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더욱더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진행이 되면서 가장 환자들과 가까이서 환자 진료에 가까이서 또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감염의 위험이 높은 이런 것이 의료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거의 240명 이상의 의료인들이 감염이 됐고 이것은 전체 확진 환자 한 2.45% 이상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죠. 그것은 인근 중국에서도 4% 가까운 의료인들이 감염이 된다는 수치를 봤을 때 의료인들이 얼마나 이 위험한 환경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코로나 사태가 당분간은 이렇게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어떤 정부나 아니면 국민 모두 또 의료계 모두 이 의료인들이 추가로 감염돼서 더 이상의 어떤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고 허영구 원장님 사례뿐 아니라 지금 이제 의료진들이 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봉사를 하시다 보니까 좀 탈진 상태에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몸이 약해지면 또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염 위험이 또 그만큼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환자들 많이 대하다 보면 또 더 훨씬 더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가면 이제 의료진 분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언론이나 화면 같은 데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레벨 D, 흔히 말하는 방호복이라고 얘기하는 것, 거기다가 우리가 고글도 써야 되지, 그 다음에 N95 마스크, KF94 마스크도 써야 되지. 사실 이런 복장을 다 갖추고 진료 현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복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보다 정말 몇 배 더 힘든 이런 과부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다 그러면 그런 복장을 갖고는 서너 시간만 근무를 해도 그 이상의 피곤도가
올 수밖에 좀 없습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뭐 화생방 훈련하는 그런 느낌을 봐도 될까요? 그렇죠. 뭐 거의 뭐 숨도 쉬기 힘들고 저희도 며칠 전에 그 어떤 그 선별진료소 가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고글을 쓰고 했는데 정말 이 얼굴 사방이 생각지 못하게 귀도 아프고 코 앞도 아프고 얼굴도 아프고 정말 이 눈에는 그 수증기가 끼고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이러한 고강도의 일을 벌써 저희가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난 지가 지금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거기다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하루 24시간을 진료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계속돼서 의료인들은 정말 지금 현재 견디기 어려울 정도까지의 아주 지금 무리한 그런 진료가 되고 고갈되고 있고 탈진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으실지. 그것이 지금 현재는 뭐 이미 정신력이고 사명감이고 헌신이죠. 사실 이것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는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여기에 대한 어떤 선순환 구조로 이런 어떤 그 노력이나 어떤 힘들이 고갈되지 않도록 이제 빨리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봐줘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데 처음부터 의협이 이제 코로나 사태 초기에 중국이나 해외 좀 입국을 금지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고요. 최근에는 이제 해외에서 유입돼 들어오는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중국 차단하지 않으니까 이런 분들도 차단할 좀 명분이 좀 부족하고 그러면 결국 이제 이 들어오는 만큼 의료진은 또 더 힘들어지실 테고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차단을 못하는 상황인데 의협에서는 뭐 어떻게 이 상황 판단하고 계세요? 1월 20일경에 첫 번째 환자가 나타났고 첫 번째 환자가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의협에서는 여러 번 뭐 수차례에 걸쳐서 이 감염 질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감염원이 되는 그런 유입원의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방역의 가장 근본이다. 그것은 의협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 시민들에게 무엇을 착용하라 그러죠? 마스크를 착용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질병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에 나라에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면서 감염원을 차단하지 않은 결과가 사실은 그것이 대구 경북 지역에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해외 역류입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이런 그런 그 시기가 상당히 우리가 아주 절호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저희가 의료계가 의협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고 유입원 차단에 대한 권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그것은 뭐 정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겠지만은 감염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고려가 아니라 어떤 그 의학적 그리고 과학적인 판단이 가장 우선적이 돼야겠죠. 하지만 저희 의료계도 지금 생각하고 있기는 이것이 이미 어떤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의미가 이젠 달라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절대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내부의 문제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해야 될까? 이제 그것이 이제 또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판단을 해야겠죠.